할머니, 괜찮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이었어요. 낡은 리어카가 골목 한가운데 뒤집혀 있었고 젖은 폐지들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죠. 아이고, 이걸 어째.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교복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주워요,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젖은 폐지를 주워 담는 소녀의 모습. 노인은 그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녀의 허름한 집 앞에 검은 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빗속에서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거셌어요. 장마가 시작된 첫째 주 7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고 빗줄기는 골목바닥을 두드리며 작은 강을 만들어냈죠. 17살 서아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그녀에게 이 비는 그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하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낡은 리어카 하나가 한가운데 뒤집혀 있었죠. 젖은 폐지들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흰 머리카락이 빗물에 축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셌습니다. 하유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인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교복 치마가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주워요, 할머니. 하유는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젖은 폐지를 한 장 한 장 주워 리어카에 담기 시작했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가, 너까지 젖는다.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하유는 웃어 보였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흩어졌던 폐지 대부분이 리어카 위로 돌아왔어요. 그제야 하유는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의 손은 너무 곱고 깨끗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하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관리를 잘하셨나 보지.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펼쳐 노인에게 씌워주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더라? 노인이 두리번거렸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짚었지만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죠.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치매이신 걸까? 할머니,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전화번호요. 전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제가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연락처 찾아드릴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이 하윤의 손을 꼭 움켜잡았어요. 고맙다, 아가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죠. 아가야, 넌 참 착하구나. 하윤은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왜였을까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노인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윤은 리어카를 끌고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올 즈음 저 멀리 파출소 불빛이 보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뛰어내렸죠. 어머님. 남자는 노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노인은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접니다. 하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른 파악이 되지 않았죠. 남자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학생, 저희 어머님을. 아, 네. 길에서 리어카가 넘어지셔서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하윤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윤은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녀는 리어카를 남자에게 넘기고 젖은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학생, 잠깐만요. 남자가 불렀지만 하윤은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골목 어귀를 한참 바라보았죠. 그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의 가슴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죠. 저 아이, 반드시 찾아야 한다.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 이정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72살의 정숙은 오래된 이불을 덮고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은 장마철이면 늘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죠. 하윤은 젖은 교복을 조용히 벗었어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작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머리를 헹구고 낡은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았죠. 좁은 방 한쪽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서미경, 50살의 어머니는 지금 대학병원 6인실에 누워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라는 병명이 붙은 건 3년 전이었죠. 하윤은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윤이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빗길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하윤은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울던 모습만 희미하게 남아있죠. 아빠도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하윤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그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하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내일 낼 과제가 남아 있었죠. 피곤했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로는 병원비의 절반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장학금이라도 유지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연필을 굴리다가 하유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그 할머니는 집에 잘 가셨을까? 그 검은 차에 탔던 남자, 양복 차림에 깊고 정중한 인사를 했던 사람.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아닌데 뭘. 그녀는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유나, 밥 먹어. 네, 할머니. 하유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늘 먹던 아침이었죠. 정숙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더구나. 비 많이 맞았어? 조금요. 괜찮아요. 하유는 웃어 보였어요. 정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늘 엄마 병원 가는 날이지? 네. 학교 끝나고 갈 거예요. 내가 갈까? 아니에요. 할머니 무릎 안 좋잖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린 시절 아비를 잃고 엄마마저 아프고 이 좁은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도 하윤은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정숙이 중얼거렸죠. 하윤은 멋쩍게 웃었어요. 할머니 닮았죠. 뭘? 에이, 이 녀석? 작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눅눅한 반지하에도 따스한 공기가 흘렀죠. 학교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하유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았죠. 아르바이트 때문에 야자도 빠지고 주말에도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하유나, 밥 먹으러 가자. 같은 반 수빈이 다가왔습니다. 유일하게 하윤에게 말을 거는 친구였죠. 나 도시락 있어. 또 도시락? 요즘 매일 싸우네. 할머니가 해주셨어. 수빈은 하윤의 도시락을 힐끗 보았어요. 흰 쌀밥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소박한 반찬이었습니다. 맛있겠다. 같이 먹자. 수빈이 옆에 앉았죠. 하윤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야, 근데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그래. 다크서클 진짜 심하다. 하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원래 이래. 무리하지 마. 아프면 안 되잖아. 수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점심을 먹고 나서 하윤은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빈 말대로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젯밤 새벽까지 과제를 했으니 당연한 거였어요. 조금만 버티자. 하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후 4시. 하윤은 학교를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편도 45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병원비를 아끼려면 택시는 꿈도 못 꿨어요. 대학병원 6인실. 미경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투석을 마친 뒤라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엄마. 하윤이 다가가자 미경이 눈을 떴어요. 우리 딸 왔어? 응. 오늘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미경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죠. 하윤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난 괜찮아. 넌 밥 먹었어? 응. 할머니가 도시락 싸주셨어. 엄마한테까지 안 와도 돼. 멀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넌 맨날 고생이야. 미안해. 하윤의 가슴이 찡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빨리 나아야 우리 셋이 같이 살지. 같이 살 수 있을까?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엄마.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엄마 때문이야.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하윤은 웃었어요. 다 엄마 닮은 거지, 뭘. 작은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죠. 하윤은 생각했어요. 반드시 엄마를 낫게 해드릴 거야. 그것만이 지금 하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하윤은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오늘도 5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점장이 인상을 썼죠. 야, 오늘 5분 늦었어. 죄송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버스가 늦게 온 탓이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깎는다, 알지? 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하윤은 계산대에 섰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내밀고 물건을 사가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밤 10시쯤이었어요.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소주 줘. 네, 손님. 하윤이 소주를 건네자 취객이 돈을 던지듯 계산대에 올렸어요. 손님, 금액이 부족해요. 뭐? 야, 깎아줘. 단골이잖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취객의 눈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알바 주제에 말이 많아. 하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님, 부족한 금액만 추가로 주시면. 됐어. 취객이 거칠게 돈을 더 꺼냈죠. 그리고 소주를 낚아채듯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이런 일 처음도 아닌데. 그녀는 흐트러진 동전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자정이 되었어요. 하윤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병원비 고지서에 적힌 금액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죠. 편의점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장마가 잠시 멈춘 모양이었죠. 하윤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잠깐 스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죠. 바보 같은 소리. 지금 할 일이나 하자.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는 또 먼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폈어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내일도 학교를 가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나날들. 그래도 하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으면 돼. 그것만 되면 돼. 그 믿음 하나로 하윤은 오늘도 하루를 버텼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가 오후부터라 여유가 있었죠. 반지하 창문으로 흐린 햇살이 들어왔어요.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윤아, 일어났어? 외할머니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할머니. 하윤은 이불을 개고 일어났어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골목 안쪽까지 울렸어요.
정숙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하윤도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좁은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 바로 앞이었죠. 차 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날 밤 하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 그때 그 사람이잖아. 남자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단정한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 어딘가 위험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어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시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서하윤 학생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정숙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죠. 우리 손녀한테 무슨 일이에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회색 정장의 남자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박도연입니다. 며칠 전 따님께서, 아니, 손녀분께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대한그룹이요? 그 대한그룹이요? 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윤을 돌아보았죠. 하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도왔다는 거야? 하윤도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길에서 리어카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셔서 집을 나서시곤 하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그날 밤의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노인의 흐릿한 눈빛, 집을 기억하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그 고운 손. 젊은 시절 어머니는 실제로 폐지를 주우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치매가 오시면서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도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고 저희가 한참을 찾아다녔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학생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밤에 혼자서 길에 계셨으니까요. 박도연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인 자신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이다니. 하윤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죠.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을 위해 폭우 속에서 폐지를 주워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의 행동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숙이 나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좁고 누추하지만. 아닙니다.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안이요? 하윤이 물었죠. 박도연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좁은 골목, 반지하 창문, 낡은 대문.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학생의 가정 형편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도연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학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희 그룹 산하에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라온이라는 곳인데 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급도 일반 편의점보다 높고 근무 환경도 좋습니다. 하유는 명함을 받아들었죠. 만약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생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버는 것이니 부담이 덜하실 겁니다. 하유는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라온 카페, 대한그룹 계열.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힘들었고 점장도 까다로웠죠. 시급이 더 높다면 어머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박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학생의 어머니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일부는 병원에 전달해 두었습니다. 네.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미 병원에요? 네. 일부 치료비를 선납해 두었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답례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뭘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박도연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카페 거는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검은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명함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하유는 외할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하유나,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유는 명함을 만지작거렸죠. 받아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뭐가 고민이야? 그냥 제가 뭘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유나. 네. 너는 맨날 그래. 내가 한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 정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 쏟아지는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게 가벼운 일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하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회장님도 그래서 고마운 거야. 내가 바란 게 없으니까 더 고마운 거지.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착하게 자라줘서 할머니는 그게 제일 고마워. 하윤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할머니, 받아. 카페 일도 해봐. 그게 내 능력으로 버는 거잖아.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 정숙이 명함을 가리켰죠. 내 엄마 병원비도 도움이 될 거고,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하유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날 밤 하유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윤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하유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조금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온 카페는 하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초록색 화분들이 조화를 이뤘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여기가 라온 카페구나. 하윤은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편의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손님들도 여유로워 보였고 직원들의 유니폼도 깔끔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걸까?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하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매니저 김수연이에요. 편하게 수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수연이 유니폼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입고 나와요. 탈의실은 저쪽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하윤은 거울을 보았어요. 베이지색 앞치마와 흰색 셔츠.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잘하자. 첫날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수연이 친절하게 메뉴와 주문 시스템을 알려주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지만 서빙과 테이블 정리는 금방 익숙해졌죠. 하윤 씨, 적응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열심히 움직였어요. 편의점에서 단련된 덕분에 체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님 응대도 어렵지 않았죠. 오히려 편의점보다 손님들이 친절했어요. 여기 분위기 참 좋다. 하윤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8 정도로 보였죠.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준 상무님, 수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본사 미팅이셨어요? 응, 잠깐 들렀어.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쪽을 훑어보다가 하윤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직원, 새로 온 사람이야?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서하윤 씨예요. 남자가 천천히 하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하윤. 네. 하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를 도왔다는 사람이 너야?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남자가 팔짱을 꼈어요. 너 왜 그랬어? 네. 폭우 속에서 낯선 노인을 왜 도와준 거냐고. 하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추궁하는 듯한 어조였죠.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냥?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어.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지. 하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결국 여기서 일하게 됐잖아. 우리 아버지가 제안한 거지?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할머니 치매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야? 하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우리 집안이랑 연결되려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다들 처음엔 착한 척하지. 남자가 한 발 다가왔죠.
너도 그런 부류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어?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죠. 그날 밤 비에 젖으며 노인을 도왔던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의심을 받다니. 하지만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하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하윤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카페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윤은 애써 미소 지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윤은 그날 처음으로 선희가 오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하윤이 집에 돌아오자 낯선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지? 방문을 열자 외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금목걸이가 눈에 띄었죠. 어머, 하윤이 왔네. 여자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하윤의 표정이 굳었죠. 박영희. 하윤의 이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죠. 어쩐 일이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 이모가 왔는데 그렇게 인사해?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근데 하윤아, 나 요즘 소문 들었어. 소문이요? 응. 우리 하윤이가 재벌가 회장이랑 연결됐다며? 그 대한그룹 회장 아들이랑도 만났다면서? 하윤은 한숨을 삼켰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 그 집에서 병원비도 내줬다며? 아르바이트도 좋은 데서 하게 됐고?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하윤이 팔자가 좋아졌네. 이모도 좀 도와줘야지, 안 그래? 하윤은 참았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 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받은 거예요. 에이, 아르바이트가 다야? 재벌가에서 눈에 들었으면 뭐라도 있겠지. 영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솔직히 말해봐. 이모한테는 숨길 거 없잖아. 돈 좀 생긴 거지? 없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희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야, 너 이모한테 그렇게 말해?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모, 엄마 아프고 나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병문안도 안 하셨고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돈 얘기하시면 뭐, 이것 봐라. 영희가 벌떡 일어났죠. 없는 집년이 재벌가에 꼬리 좀 쳤다고 이모한테 대들어?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영희야, 그만해라. 어머니, 보셨죠? 이게 애가 어른한테 하는 태도예요? 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잖아. 하윤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애가 착한 일을 해서 고마운 분이 도와주신 거야. 영희는 입술을 실룩거렸어요. 됐어요. 내가 왜 여기 왔나 몰라. 그녀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이 쿵 닫혔습니다. 하윤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죠. 하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윤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재벌가에 꼬리쳤다. 치매 노인을 이용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월요일이 되었어요. 하윤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윤이 교실에 들어서자 묘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쟤 진짜? 재벌가에서 돈 받았다는 애? 병원비도 대신 내줬대. 대박 아니야? 하윤은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뭔가 있었겠지. 그러게. 그냥 도와줬다고 그렇게까지 해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윤은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죠. 그때 수빈이 다가왔어요. 하윤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애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 하던데. 아니야. 그냥 오해야. 오해? 응. 내가 길에서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거든. 근데 그 할머니가 우연히 좀 유명한 분 가족이셔서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와주셨구나? 응.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수빈이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 너 그런 애 아닌 거 나는 알아. 고마워, 수빈아. 하윤은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따라붙는 시선들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박도연 회장이 들어왔어요. 하윤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수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장을 따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적응은 좀 되었어요?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박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한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윤은 움찔했죠. 서준이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 아이도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겁니다. 할머니 치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서 경계심이 강해졌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요? 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거든요. 하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픈 상황.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박도연은 한참 동안 하윤을 바라보았죠. 학생은 참 특별한 사람이네요. 특별할 것 없어요. 아닙니다. 서준이도 언젠가는 학생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장이 카페를 나간 뒤 하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 씨도 언젠가는 정말 그럴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회장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이모도 서준 씨도 학교 애들도 모두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죠. 속상했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떳떳하니까. 내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겠죠.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네, 카페에서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정숙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자 하윤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해도 가족만은 자신을 믿어주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며 하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며칠이 지났어요. 하윤은 학교와 카페, 병원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준은 그 뒤로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죠.
학교에서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이대로 괜찮아지는 걸까? 하유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윤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하윤 학생 맞으시죠? 어머니 서미경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악화됐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엄마가 악화됐다고? 수연이 다가왔어요. 하윤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언니, 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어머, 빨리 가요. 여기는 제가 볼게요. 하윤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상담실에 앉자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현재 투석으로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식이요? 네.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 투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 하윤의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일단 긴급 투석은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시고 내일 다시 상담하시죠. 의사가 자리를 떴어요. 하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병실로 들어갔어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투석 기계가 옆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하윤이 다가가자 미경이 눈을 떴습니다. 하윤아. 왔어? 응, 엄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아졌어. 미경이 힘없이 웃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자꾸 아파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수술비를 구해야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돌아보니 이모 영희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사촌 오빠 민수도 있었죠. 이모. 어떻게 여기에? 내 엄마 아프다고 해서 왔지. 문병 온 거야. 영희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근데 하윤아, 내 엄마 수술비가 많이 든다며? 하윤은 경계했어요. 그건 왜요? 아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요즘 재벌가에서 일하잖아. 거기서 돈 좀 빌릴 수 있지 않아? 하윤은 한숨을 삼켰어요. 이모, 저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말만 하면 도와주지 않겠어? 내가 할머니도 구해줬다며. 민수가 끼어들었죠. 하윤아, 솔직히 말해. 너 거기서 얼마 받아? 우리도 좀 도와줘라.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거든. 하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진짜 돈 없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야,
너 이모한테 왜 그래?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모, 저도 엄마 수술비 때문에 막막해요. 저한테 돈이 없다니까요. 없긴 뭐가 없어. 재벌가에 줄 섰으면서. 하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돈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이모는 병문안 한 번 안 오셨잖아요. 영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뭐, 인연이 진짜. 가세요. 저 지금 이모 상대할 여유 없어요. 하유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영희의 욕설이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하유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러는 걸까? 엄마는 아프고 돈은 없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아무한테도 기대면 안 돼. 다음 날 하유는 카페로 갔어요. 수연을 찾았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개인 사정이에요. 하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면 자꾸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요. 저 때문에 회장님께도 폐가 될 것 같고. 하윤 씨, 그건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 그동안 잘해주셔서. 하윤은 돌아서려 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박도연 회장이 서 있었죠. 회장님, 지금 그만둔다고 했어요? 네. 죄송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때문에 그래요?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학생,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슨 일이에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오해하고 저 때문에 여기도 시끄러워질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다 끊고 싶어요. 혼자 감당할게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하윤을 바라보았어요. 학생, 네, 여기 그만두지 마요. 하지만 내가 도울게요. 어머니 수술비 걱정하지 말아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저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회장이 말했죠. 학생이 우리 어머니를 구해줬잖아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받아줘요.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 어머니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셨어. 새벽에 나가신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대. 예, 비가 오는데 찾아야 해. 회장이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하윤도 따라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죠. 회장은 전화를 걸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직 못 찾았어? 경찰에는 신고했고.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더라. 그때 할머니를 만났던 장소가 떠올랐어요. 시장 쪽 골목이었어. 하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한번 찾아볼게요. 뭐? 위험해요. 괜찮아요. 하윤은 빗속으로 뛰어갔어요. 시장 쪽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빗물이 길 위로 흘러내렸죠.
인 적이 없었어요. 하윤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빗속을 달리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 누군가가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허리가 굽은 작은 몸, 순옥이었습니다. 찻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윤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듣지 못했어요. 마침 큰 트럭 한 대가 빗길을 달려오고 있었죠. 클락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뛰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순옥의 몸을 끌어안고 반대편으로 굴렀어요. 쿵! 두 사람이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죠. 하윤의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이 하윤을 올려다보았어요. 아가야.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가야, 고마워. 하윤은 순옥을 꼭 안았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차가 도착했어요. 회장이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내린 사람, 서준이었어요.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는 순옥과 하윤을 보았습니다. 하윤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교복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애가 할머니를. 회장이 달려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 아가가 구해줬어. 순옥이 하윤을 가리켰죠. 회장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하윤의 눈빛,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눈빛, 서준의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죠. 하윤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서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학생, 많이 아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쓰렸지만 견딜만 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복도에 박도현 회장이 서 있었어요. 하윤 학생, 회장님,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그냥 좀 까진 거예요. 하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다 학생 덕분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생이 아니었으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을지. 괜찮아요. 다행히 잘 됐잖아요. 하윤은 웃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하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낯선 노인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죠.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윤은 병원을 나섰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하윤은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윤이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굴렀던 충격이 뒤늦게 찾아온 것 같았죠. 하윤아, 괜찮아? 외할머니 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뻐근해서요. 어휴, 이 녀석아. 비 오는 데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재벌가 할머니를 또 구해줬다며? 네. 길에서 위험하셔서요. 넌 맨날 그래. 남 걱정만 하고.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우리 하윤이가 착한 거지. 정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오후가 되었어요. 하윤이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누가 왔어? 정숙의 목소리였죠. 하윤이 밖으로 나가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하윤은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준이 머뭇거렸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요. 두 사람은 골목 앞으로 나왔어요.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네. 저번에 카페에서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치매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할머니를 구하려고 몸을 던지는 거, 그게 뭔가를 바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너무 오래 의심만 했어요. 할머니 치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거였죠. 서준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윤은 한참 동안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사과 받을게요. 하윤이 말했죠. 저도 서준 씨 마음 이해해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하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윤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계속하기로 했고 어머니 병원비는 회장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윤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도현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하윤 학생, 회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돼요?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심각해 보였죠.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학생에게 할 말이 있어요. 네, 학생이. 아버지에 대해서요. 하윤은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요? 네. 서준혁 씨, 학생의 아버지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생의 신원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요?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했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7살 때요. 빗길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맞아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였어요. 하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10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 40대 후반이었죠.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혔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하유는 숨을 죽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어요. 뒤집힌 차에서 저를 끌어내서 병원까지 업고 뛰어갔대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차에 치였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에.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아빠였다고요? 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의 아버지 서준혁 씨가 저를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다가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은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경찰 기록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저를 구했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은 같은 날 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았어요.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근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를 구하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그 빚을 갚지 못했어요. 은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하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회장님과 관련 있었을 줄은. 학생의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회장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학생이 저희 어머니를 구해줬어요. 2번이나.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은인의 딸에게 그 빚을 갚을 기회를.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학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학생의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을 구해준 거죠. 회장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착한 마음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몰랐어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학생의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분이에요. 저는 그분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윤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버지의 미소.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학생, 회장이 말했어요. 저는 10년 전에 갚지 못한 은혜를 학생에게 갚고 싶어요. 회장님, 이건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 수술비, 학생의 학비, 앞으로의 생활.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냥 과분하지 않아요. 회장이 말을 끊었죠. 학생의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건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 값을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하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학생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네.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회장이 카페를 나갔어요. 하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아빠가 그런 분이셨구나.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 아빠가요.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그 회장님을 구했었구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애는 참 착한 애였어. 네, 아빠. 할머니, 비 오는 날이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쳤어. 모르는 사람이어도 꼭 도와줬지. 정숙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걸 닮았어. 똑같이. 하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 아빠 기억이 잘 안 나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알아. 정숙이 손녀를 안았죠. 근데 너는 아빠를 쏙 빼닮았어.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닮은 거야. 할머니의 품에서 하유는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 하유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곳이었죠. 아빠, 하유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빠가 그런 분이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아빠처럼 살래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하윤이 미소 지었어요. 저 잘 살게요. 아빠 딸답게. 묘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하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가짐이 변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윤 학생, 이번 주말에 시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학생과 학생의 외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희가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께서 학생을 많이 기억하세요. 자꾸 그 착한 아가를 찾으시더라고요. 하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하윤은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 회장님 댁에서 초대를 하셨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한대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나를 재벌가 집에? 네. 회장님,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할머니도 꼭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어울리지도 않는데. 할머니, 그래도 같이 가요. 저 혼자 가기 무서워요. 하윤이 애교를 부렸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죠. 이 녀석이 맨날 그런 식으로. 할머니, 제발이요. 알았어. 같이 가지 뭐. 정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나 입을 옷도 없는데.
할머니 옷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윤과 정숙은 회장이 보낸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와, 여기가 집이에요? 정숙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네. 차에서 내리자 박도연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윤이 인사했죠. 이쪽은 저희 외할머니세요. 정숙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박순옥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온화한 표정. 그날 밤 비에 젖어 있던 모습과는 달랐죠.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윤을 보았죠. 아가. 순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그 아가구나. 비 오는 날 나를 도와준. 하윤이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어. 순옥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야말로 할머니 뵐 수 있어서 기뻐요. 그때 순옥의 시선이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동안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은.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정숙도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낯익음이 느껴졌죠. 저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하윤 학생의 외할머니세요. 이정숙 씨라고. 정숙?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정숙이라고? 정숙도 움찔했습니다. 네. 이정숙이요. 순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정숙에게 다가갔죠. 혹시 동대문 시장? 그 골목.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대문 시장이요? 50년 전 그 골목에서 폐지 줍던.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너 혹시 순자 아니야?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자? 순자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전 동대문 시장 골목. 폐지를 함께 주우며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던 친구. 그때 서로를 부르던 이름. 설마 순옥이야? 박순옥? 정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옥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나야. 순옥이. 그때 그 순옥이야. 두 노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옥아. 정숙아.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장도 하윤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이분을 아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지. 어떻게 모르겠어. 내 평생 친구인데. 정숙도 울음을 참지 못했죠. 50년이야, 순옥아. 50년. 알아. 50년 동안 널 찾았어. 두 할머니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분을 아세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이야, 하윤아. 내가 젊었을 때. 정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22이었어.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서 애를 키워야 했지. 돈이 없어서 폐지를 주었어.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하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랑 똑같은 처지의 여자가 있었어. 그게 이 사람이야. 순옥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랬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떠나버렸거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폐지 주우며 살았지.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골목에서 폐지를 주었어. 매일 만났지.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다가 점점 가까워졌어. 서로 아이를 봐줬어.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폐지 주우러 갈 때 내가 정숙이네 아이를 봐줬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순옥이가 없었으면 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순옥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나도 그래. 정숙이가 없었으면 도연이를 키울 수 없었어.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를 봐주신 분이. 그래, 이 사람이야. 정숙이가 너를 봐줬어. 순옥이 회장을 바라보았죠. 내가 아팠을 때 정숙이가 밤새 간호해줬어. 그때 약값도 정숙이가 대신 내줬고.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지.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름만 알았어. 성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그냥 매일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게 전부였지. 그러다가 헤어진 거야. 순옥이 말을 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숙이가 안 나왔어.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어. 정숙이 한숨을 쉬었죠. 그때 내 남편 소식이 왔거든. 사고로 죽었다고. 시골에 가서 장례 치르느라 한 달을 못 갔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순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이가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찾을 방법이 없었어. 이름밖에 모르니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다시 시장에 갔을 때 순옥이도 없었어.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몰랐어. 그렇게 헤어진 거야.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널 찾았어. 순옥이 말했죠. 이사 다니면서도 혹시 정숙이를 만날까 싶어 동대문 쪽을 기웃거렸어. 근데 못 찾았어. 나도 그랬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옥이 잘 살고 있는지, 아들은 잘 키웠는지 늘 궁금했어. 순옥이 정숙을 안았습니다. 잘 살았어. 잘 키웠어. 정숙이 덕분에. 나도 그래. 순옥이 덕분에.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저를 돌봐주신 분이 하윤 학생의 외할머니셨군요. 그래, 그랬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 인연이야. 50년 전 정숙이가 나를 도와줬고 10년 전 정숙이네 사위가 너를 구해줬고 이제 정숙이 손녀가 나를 구해줬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우정, 10년 전의 은혜, 그리고 지금의 인연. 하늘이 준 인연이야. 순옥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아이는 정숙이를 닮았어. 착한 마음이 똑같아. 정숙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착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 하윤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고마워 하윤아. 정숙이 손녀를 안았죠. 내 덕분에 평생 친구를 다시 만났어.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옥과 정숙은 50년 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죠. 그때 도연이가 열이 펄펄 났는데 정숙이가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어. 그랬지. 그때 약국 갈 돈도 없어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약 샀잖아. 그 돈 내 딸 분유 사려고 모은 거였잖아. 그걸 우리 도연이한테. 에이, 그게 뭐 대수야. 아픈 아이가 먼저지.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건 이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정숙 어머니, 회장이 정숙에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숙이 손을 내저었어요. 뭐려? 저도 순옥이한테 도움 많이 받았는걸요. 그래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50년 전에도 돌봐주셨고 10년 전에도 사위분이 저를 구해주셨고.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회장의 손을 잡았죠. 갚을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하윤이 잘 봐주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윤은 정원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아, 서준 씨.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서준이 하윤 옆에 섰죠. 할머니들이 50년 전에 친구였다니. 아버지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신기하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서준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할머니들의 우정, 10년 전 당신 아버지의 선행, 그리고 지금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구해준 것까지 다 이어져 있었어요. 하윤도 하늘을 보았죠.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서준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 씨,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준이 손을 내밀었죠.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꿈만 같다. 할머니 좋으셨어요? 좋았지. 50년 만에 순옥이를 만났는데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너무 힘들었어. 남편 없이 돈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근데 순옥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숙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하윤아, 내가 순옥이를 구해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 저요? 그래. 내가 그날 밤 순옥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 거야. 정숙이 손녀의 손을 꼭 쥐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윤은 울음을 참았어요.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차 창문 사이로 별빛이 스며들었어요. 길고 긴 인연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경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도움으로 대학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맡게 되었죠. 수술 당일 하윤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옆에서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대잖아. 네.
알아요.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연 회장과 서준이었어요. 하윤 씨, 서준이 다가왔죠. 저희도 왔어요. 서준 씨, 회장님. 하윤은 놀랐어요. 바쁘실 텐데 왜? 당연히 와야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인의 가족인데요. 하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이세요? 하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신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경과가 좋으면 1달 후에 퇴원 가능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도 울었습니다. 미경이가 살았어. 회장과 서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며칠 후 미경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윤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경이 눈을 떴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윤아, 엄마 괜찮아? 하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엄마. 이제 괜찮아.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고맙긴. 엄마가 낫는 게 당연한 거지. 하윤도 울었어요. 엄마, 이제 아프지 마. 나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래. 그러자. 모녀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숙이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정숙도 눈물을 닦았죠. 미경이 회복되는 동안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이모 영희였습니다. 하윤은 복도에서 영희를 마주쳤죠. 이모. 영희의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쭈뼛쭈뼛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죠.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 미안했어. 하윤은 놀랐어요. 네,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돈 얘기만 하고 내 엄마 걱정은 안 하고.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못됐더라. 동생이 아픈데 나는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 다행이다, 진짜.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동생한테 잘못했어. 너한테도 잘못했고. 미안해. 하윤은 한참 동안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모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이모. 응? 엄마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고. 하윤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미경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미경아.
미경이 눈을 떴습니다. 언니, 미경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영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아픈데 나는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언니라고 할 자격도 없어. 미경은 한참 동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됐어, 언니. 이제 됐어. 미경아.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미경이 웃었어요. 영희는 동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유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엄마는 참 착해. 화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하윤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미경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죠. 그 사이 하윤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회장은 약속대로 하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이었죠. 이건 은인의 딸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선행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반지하 집도 떠나게 되었어요. 회장이 작은 빌라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죠. 이건 너무 과분해요. 하윤이 말했어요. 과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하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건 생명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어요. 할머니, 이제 눅눅한 반지하에서 안 살아도 돼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죠. 이 녀석?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정숙은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은 창문을 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와, 햇빛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윤은 창가에 서서 깊이 숨을 쉬었어요. 정숙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밥 먹어. 네, 할머니.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쉬어야 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봐. 응, 엄마. 왜? 하윤이 어머니 옆에 앉았죠.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버텨줘서. 엄마,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못 버텼을 거야. 할머니도 그렇고.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앞으로는 엄마가 잘할게. 건강해져서 내 곁에 오래 있을게. 하윤도 울컥했습니다. 응, 엄마. 약속이야. 모녀는 서로를 안았어요. 정숙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울긴 밥 식겠다. 어서 먹어. 네, 할머니.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하윤이 웃었어요. 그렇지? 할머니 솜씨지. 정숙도 웃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하윤은 카페에 출근했어요. 여전히 라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하윤 씨,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대요? 수연이 물었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언니.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하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준 씨.
하윤이 인사했죠. 서준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하윤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윤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죠. 주말이요? 왜요? 할머니께서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정숙 할머니도 함께요.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좋죠. 그럼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서준도 웃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서준이 말했어요. 하윤 씨,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느껴졌어요. 하윤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요. 서준이 카페를 나가고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빠, 보고 있어요? 하윤은 속으로 말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하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이니까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폭우 속에서 낯선 노인을 도왔던 한 소녀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착한 행동이 10년 전 아버지의 선행과 이어지고 50년 전 할머니의 우정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인연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데가 없이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 혹은 뜻밖의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